네온 사인이 꺼지지 않는 화려한 거리에 살고 있는 홍콩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거주 공간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집값을 자랑하는 홍콩은 아파트 평당 1억을 훌쩍 넘으며 10년 넘게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평가되기도 했었는데요. 인구 밀도까지 높은 홍콩에는 일명 닭장 아파트 또는 관짝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풍경을 대한민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원 정자동의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고층 건물들이 한 블록에 밀집해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이 아파트는 최고 46층 높이로 2,355가구가 들어선 신축 민간 브랜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짧은 동간거리 탓에 창문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이 아파트의 건폐율은 23%, 용적률은 무려 499%에 달합니다. 이것은 용적률 완화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요. 역세권에 제한된 부지의 용적률을 올리고 건폐율을 낮추면 일조, 채광, 통풍 등의 문제로 주택 품질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이곳은 전면부에 있는 동을 제외하고는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밀 개발의 경우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보가 어려워 교통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상업 지역의 경우 용적률 962%를 적용한 주상 복합 단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산구 한강로 2가 삼각지역 인근에 지어진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가 고밀 개발에 구체화된 그 사례인데요. 부지 면적은 4,000제곱미터에 불과한데 건물은 지하 7층에서 지상 37층까지 이어져 있으며 총 1,086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을 주택이 아닌 닭장에 밀어넣었다는 비판도 있었죠.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규제는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 건축선 규제, 인동 간격 규제, 도피 제한 규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 일산, 평촌 등의 일기 신도시에서는 안전 진단을 완화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례를 주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용적률이 200%였다면 1,000가구 이상을 수용하기 위해선 이곳의 부지 면적보다 20배 넓은 77,000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좁은 면적의 많은 가구를 수용하려면 건물을 높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닭장 아파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과거 아파트 동간거리 축소 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동간거리를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만 이격하도록 변경하는 것인데요. 현행법상 아파트 동간거리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에서 먼 거리로 정해집니다. 전면 건물의 높이가 30m, 후면 건물 높이가 80m라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인 32m의 동간거리를 둬야 하지만 법이 바뀌면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15m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의 동간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채광, 조망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닭장 아파트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은 현실이지만 이런 홍콩식 닭장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현재 서울은 도심 지역의 일반 주거용지를 상업용지처럼 용적률을 올려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주고 돈이나 땅으로 기부 체납을 받는 형식인데요. 이러다가 몇십 년 후 우리나라에도 한때 홍콩의 최대 슬럼 지역이었던 구룡채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